직장 다니시면서 자격증 취득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본 방송에서 뭐 합격을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량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일단 잡히고요. 공부는 어차피 인터넷 강의나 양질의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뭐 국가시험이라는 게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방송에서 나온 내용 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일정량 시간하고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약간의 도움 드리고자 방향 좀 잡으시고 또 이쪽 현업에 계시는 분들 내용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소개시켜 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 본다고 붙는 거 아닙니다. 그 괜한 오해 하시지 말고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기타 응시 인원이 한 300명밖에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 300 몇십 명 보셨더라고요. 합격률은 일반적으로 그냥 50% 정도?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붙습니다. 최종 합격이. 그러니 포기하시지 말고 지금 기간이 6개월여 정도 남아 있죠. 1차 접수서부터 물론 최종 마무리까지는 12월 11일 정도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12월 중순 정도. 그 정도 발표 나니까 일정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 뭐 계획된 시간 다 찾아서 하실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 뭐 다른 유튜브 잠깐 보시는 시간에 방송은 길게 안 할 거예요. 한 7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 드릴 테니까 그 교재나 혹은 인터넷 강의 나가시는 거나 뭐 이런 듣다가 이렇게 내용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공유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시험은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뭐 어느 문제든지 다 문제 해결은 다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시거나 이러시지 말고 그냥 편안히 방송 들으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 뭐 방구석 유튜버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예전서부터 있던 혹은 가지고 있던 자료들 중에 요거는 지금 나올 만하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뭐 신청곡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게시판에다가 이상한 거 쓰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내용도 쓰지 마세요.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설령 제가 학원 강사라고 그래도 뭐 다중을 상대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뭐 그런 경력도 안 되고 그냥 어떤 특정인이 지금 공부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네요. 자기는 뭐 이쪽에 관심이 없답니다. 근데 일단 뭐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돼요. 뭐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라기보다도 개인적인 일단 1차적인 거는 성취감이겠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의하게 되겠죠. 그쪽 계통의 일을 하시고 있으면 어떤 책임감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작업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영됐던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공정을 알고 계시면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정을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발파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든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저기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선배들이나 혹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그 흔히들 사수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물론 친절하신 분 만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만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뭐 괜히
앙숙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자기가 실력이 압도적이면 나중에라도 이제 자기 후배라든가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좀 보다 더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인지하시고 가볍게 시작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내용이라는 거 용어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공정을 먼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자료가 우물통이라는 거밖에 없지만 기타 뭐 몇몇 가지 뭐 3차에 사용되는 부재료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오픈 시킬 거니까 그런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해주고 그 동영상 촬영에 협조해 주신 분들 괜히 뭐 개인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아실 필요 없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선배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 동영상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뭐 약간의 법규하고 안 맞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통상적인 현장은 통제가 됩니다. 일반인들 들어갈 수 없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어떤 의문 갖고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보세요. 나중에 이제 뭐 취득하시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게 나름대로 체계화된 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뭐냐 지금 폐쇄적인 자격증이거든요. 이 자격증 자체가 그리고 그 제목에도 들어가 있듯이 궁극적으로 뭐 기능사만 따고 멈추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도전하시고 나중에 뭐 다른 기회가 된다면 학문적으로 더 공부하셔도 재밌는 학문이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자료들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일단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일단 저기 남양주에서 그 우물통이라는 걸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선임을 해갖고 한 1년 4개월 정도 공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으셔야 될 부분들 혹은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 발파죠. 그냥 일반적인 발파가 아니라 특수 발파인데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동영상만 띡 하고 띄워놨더니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법 중에 이제 우물통이라는 건데 우물통은 보통 다리의 교각 그 상판 지지하는 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 교각을 예전에는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째 우물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케이슨 공법 이용해 갖고 그 양질의 지지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안반층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단한 안반층에 쉽게 얘기해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각의 다리 상판을 지지하는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 우물통을 안 친다고 그러거든요. 우물통을 안 치기 위해서는 일단 위치 선정을 합니다. 그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위치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우물통 기초에 대해서 외부 제작을 들어갑니다. 그 외부 제작해서 그거를 입수를 시키고 그게 잘 안착됐는지 그 GPS 같은 걸로 이용해 갖고 이제 계측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발파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현장이든 감리가 있죠. 감리가 있고 그런 게 데이터화 돼서 작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발파 공정 중에 이제 시험 발파 같은 경우는 1, 2, 3차에 많이 나와요. 많이 물어보시고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험 발파 자체가 현장에서 아예 체계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민원이 없거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시험 발파를 생략을 했어요.
뭐 궁극적인 게 어차피 발파 공해로부터 이제 민원인들 소요가 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 발파를 배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0%라는 얘기는 결국 뭐 3차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2차에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1차에 종류별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요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파 작업이 이제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드릴링이거든요. 천공, 장약, 발파, 버럭 처리, 그 다음에 우리 공정에서는 이제 우물통 세움, 다시 이제 천공 작업이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 공정들이. 그러니까 우물통이라는 게 이제 특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발파 팀장들하고 이제 장약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들어가서 이 발파 공정을 마무리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화약 발파 팀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기술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약을 일단 수령해 갖고 필요한 약이 뭔지 물론 뭐 발파 팀장이 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뭐 우물통이 기울었다든가 아니면 추가 발파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발파가 안 됐다라든가 그다음에 당연히 수불은 당연히 발파 팀장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토목 잠수라는 거를 저도 그때 가서 배웠어요. 그 토목 잠수분들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 그 토목 잠수분들은 거의 목숨 걸고 하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지가 않겠죠. 당연히 이런 발파를 볼 수가 없으니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죠. 그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패턴도가 나오면 그걸 이제 천공이라는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발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천공 작업 자체가 그 다리 우물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잠수부들이 일일이 옮깁니다. 그 우리가 흔히들 로드라 그러죠. 로드를 일일이 옮겨서 발파 위치를 다 정해줍니다. 그 발파 위치를 다 정하고 나서 기계에 의해서 천공이 이루어지면 그 장약 작업도 이 잠수부들이 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바지선 위에서 일단 양수된 화약을 가져다가 비닐 포장을 다 했어요. 일일이. 내수성 때문에 그러겠죠. 뭐 H사의 폭약들이나 뭐 K사의 폭약들이 내수성이 우수하거든요. 물에 넣어도 다 기폭되고. 근데 뭐 잠깐 물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걸 다 비닐 포장을 해서 각선을 다 따로 작업을 제가 했죠. 뭐 막내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막내를 해서 그 작업은 제가 도와드렸어요. 일단 그 내관 꽂고 내관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거기서 세팅을 다 끝냅니다. 일단은 그 세팅이라 하면은 결선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선까지 다 끝납니다. 우선 그걸 기중기로 들어서 안전하게 들어서 그거를 그 우물통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터지는 시차에 의해서 그 잠수부들에게 3kg에서 5kg 정도 되는 폭약을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무선으로 결선 작업까지도 이제 마무리 작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서로 이렇게 대련이 돼 있는 거죠. 약속 대련이. 그거에 의해서 그 결선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잠수부들이 입수했다 나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높이에 따라서. 물론 깊이는 그때 그 남한강이 6m밖에 안 됐지만 그 안에는 이미 뭐 버럭이나 이런 거 처리하느라고 이미 뭐 시야가 거의 10cm도 안 되는 시야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이라고 그러죠. 그 안전줄에 의해서 신호를 주고 받아요. 일단 무전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물 안에서 이제 만약 뭐 작업이 곤란하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뭐 두 번
당긴다든가 3번 당긴다든가 이게 신호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작업자들과.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가 오면은 바로 그 대기하고 있던 잠수부들 그 매니저죠. 그분이 이제 물에서 이제 그런 신호가 오면 크레인에 이제 신호를 줘서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럼 들어 올려서 그분들 이제 뭐 호흡이나 이런 거 문제 없는지 장비 이상 없는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선 끝났다고 하고서 이제 저하고 상의를 해요. 이 결선 어디가 안 된 것 같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이상 여부 일단 해서 제가 그걸 원청에 이제 통보합니다. 감리단이나 통보해서 이제 발파 허락을 받고 이제 위에서 그 발파를 하라고 허락을 하시면 이제 무전이 오죠. 그러면 이제 주변 이제 교통 통제 및 이제 통제 인원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서도 통보를 했어요, 바로. 그래야 이제 지구대에서 그 교각 양쪽을 다 차량 통제를, 교통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찰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지구대 양쪽 그 양평하고 남양주였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이제 지구대 분들 순찰차 나와서 다리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발바퀴를 누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차량 통제를 3분 이상, 5분 이상 막아놓으면요, 당연히 민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단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통보가 들어가면 차단을 합니다. 차단하고 나서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제 충전이 되면 그 충전 완료라고 통보를 해주면 이제 발파 카운터 들어가서 뭐 10부터 세시는 분들도 있고요, 5부터 세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통제에 따라서 이제 하면은 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발바퀴를 누르면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발파가 됩니다. 그게 지금 수심 6m 안에서 장약 작업을 한 겁니다. 그 한강은 6m더라고요, 보니까 수심이. 그래서 못 받게 하듯이 그 우물통이 이제 발파된 것 동시에 우물통이 이제 그만큼 발파 그 천공된 길이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이 공정을 그냥 말로만 들으셨어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통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전문 용어로는 피아라고 그러거든요. 피아 1, 2, 3, 4까지 5개 교각을 돌아가면서 공정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파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오전 발파, 오후 발파 이렇게 나눠서 발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제가 일하는 1년 4개월 동안 뭐 인명사고나 기타 뭐 장비 사고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다들 긴장하시고 다들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도움들을 주셨고 제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게 관연도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추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재나 인터넷 강의들을 들으시면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